안녕하세요. 2021년 디지털 플랫폼 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플랫폼을 알아보고 그 동향을 알아봅니다. 플랫폼은 다양하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관계상으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형태로 정의가 되고요. 이 디지털 플랫폼은 언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두뇌는 인공지능이 탑재되고요. 원리는 스템입니다.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 엔지니어링, 그리고 매스매틱, 수학이죠. 그리고 A는 아츠를 넣기도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지향점은 증강시대, 그리고 양자시대, 그리고 타겟에는 우주와 영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한 단어로 정해보면 사용자가 이용하는 디지털 기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사용자가 이용함에 따라서 그 기반은 사용자로부터 어떤 대가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3대 요소를 사용자, 기반, 그리고 대가 또는 수수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회구조가 어떤 집단들이 존재하고요. 소셜 네트워킹이 형성돼서 온라인 집단들이 많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실물의 이동과 생활이 일어나고 거래 처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죠. 응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고 빅데이터가 쌓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라든지 모빌리티, 웨어러블, 디바이스, 옴니처 이렇게 이제 다양한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들이 나타나고 발전하고 있고요. 플랫폼의 구조는 네 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경험이 앱에 담깁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데스크탑도 있는데 모바일 온리 시대를 할 정도로 모바일로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AI로 분석이 돼서 사용자에게 다시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클라우드라는 곳에 담기게 되는데요. 새롭게 생겨나는 세상을 클라우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전통적으로 살아온 원자 기반의 지구에서 디지털 피봇이 일어납니다. 디지털 전환이라고 표현하는데 디지털로의 삶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잉여 시대, 생산성이 높아지고 로봇가 많은 일들을 대체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인간은. 비대면이 최근에 2020년에 사건처럼 일어나게 되는데요. 향후에는 플랫폼 기반 사회가 되고 메타버스화되는 세상으로 덧대집니다. 트렌드의 첫 번째를 보면 비대면 때문에 더 가속화 되고 있는데요. 홈스테이나 배달 같은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대형 TV, 게임이나 오락용 노트북, 그리고 공유경제의 배달, 플라스틱 포장 제품이나 주방용품 이런 것들은 더욱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재택근무입니다. 홈이 작업장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고요. 좋은 주거 환경이 필요하고요. 노트북이 많이 팔립니다.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내년 5월까지는 재택근무인데 직원들의 많은 퍼센트를 계속 비대면 재택근무로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솔루션들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가상 이벤트 시장이 원래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라든지 온라인 협업 쪽인데요. 게임은 원래부터도 중요했지만 알파 세대의 경우에는 게임 속에서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래비스 스캇 같은 음악가는 사이버펑크 2077 안에서 콘서트를 했죠. 젊은 세대와 주니어 알파 세대는 삶이 사이버 또는 메타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쇼핑화가 큰 트렌드인데요. 한국에도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기타 소셜미디어 또는 SNS들이 쇼핑 플랫폼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광고비로 수익을 내던 것에서 더해서 쇼핑 자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노코드의 트렌드가 거셉니다. 시티즌 디벨롭먼트, 남녀노소 누구나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 이과 이런 사람들이 의뢰를 받아서 시스템을 만든다 이런 것에서 좀 더 폭넓게 디지털 세상이 펼쳐지고 만들어지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챗봇과 RPA, 소프트웨어 로봇의 전성시대고요. 현상적으로 보면 서비스 산업의 킬러입니다. 그 서비스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대체하는 거죠.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대체해버리고요. 참고로 산업용 로봇들은 제조 현장의 노동을 킬링했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지만 국한된 현상 자체를 보면 킬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빅데이터는 점점점 쌓이는 데이터들이 많고요. 디지털 사회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크래핑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공공정보의 공개 이런 쪽도 일부 트렌드고요. 개발상의 트렌드를 보면 API,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API 퍼스트 개발이 트렌드입니다. AI 딥러닝은 이 전체를 덮는 트렌드입니다. Everything, 모든 것에 인공지능의 접목이 일어나고요. 딥러닝 자체도 중요하고
커그니티브, 인간의 인지적, 오감이죠. 색, 성향, 미촉, 법까지 적용이 되고요. NLP, 자인어 처리 이런 것들이 딥러닝과 결합해서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DevOps, 플랫폼이라는 것이 사용자, 앱, 빅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담기는 것인데 그것이 실시간 소통되도록 만드는 DevOps 또는 AIOps죠. Orchestr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시간으로 사용자와 브랜드와 여러 사람들이 소통하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자세히 분석하지는 않지만 그 외에도 이 키가 되는 트렌드들이 로보틱스, 3D 프린팅, 드론, 모빌리티, 자율주행, IoT 스마트, 블록체인, 로켈리티, 지역화죠. 생명공학이나 뇌과학, 에너지, 우주영생 이런 분야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들여다보면 중요해 보이는 기업들이나 목표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기업을 예시를 들어보면 배달의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비대면 솔루션은 줌 커뮤니케이션스가 떴죠. 무료로 제공하는 줌이라는 소프트웨어 대표이사가 세계 10대 부자로 올라섰습니다. 가상 이벤트의 분야에는 호핀이라는 회사가 올해 초에 등장해서 8개월 만에 전대미문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 게임 속에서 콘서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쇼핑화, 틱톡, 유튜브, 링크드인 이런 SNS나 소셜미디어들이 지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스크톱 메탈이라는 3D 프린팅 업체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한때 바람이 불었던 3D 프린팅이 제조 현장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트렌드에 의해서 3D 프린팅이 재조명받고 있고요. 스타링크, 뉴럴링크, 테슬라 이런 것들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죠. 그 셀트리온이라든지 차지 포인트는 에너지 분야의 인프라 쪽의 절대 강자입니다. 좋은 기업이죠. 그 당근 마켓은 우리나라에서 지역 상거래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 노코드 분야에서는 맨딕스라는 회사는 글로벌 넘버원 ERP 업체인 SAP와 합병되었고요. 그 외에도 노코드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왓츠앱이라는 페이스북의 제법과 UiPath 같은 것들 그리고 RPA 솔루션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몽고DB라는 NoSQL 데이터베이스와 아폴로 GraphQL이라는 API 소프트웨어죠. 이것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아폴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딥러닝은 어마어마하게 회사들이 생기고 있죠. 한국에서 눈에 띄는 회사 중 하나는 루닛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100대 인공지능 기업에 2017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유망한 인공지능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데브옵스 분야에서는 도커라든지 쿠버네티스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트렌드에서 10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트렌드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학습 경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간단한 동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